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주 제주시장에 이어 오늘은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모셨습니다. 출연이긴 합니다만 자녀들과 시간이 걸리면서 당연히 생각하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도 인파 문화가 중심이 되는 희망의 서귀포시장. 오 시장이 갖고 있는 다양한 비전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패널로 허은진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귀포 시민, 제주도민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지만 존경하는 제주도민, 서귀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취임 소감이라고나 할까요? 어깨도 상당히 좀 무거우실 것 같고 특히 좀 교육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 네. 이쪽 이 종합 행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이제 소감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예. 취임한 지 40여일이 그렇습니다. 지나고 있는데요. 예.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대정에서 성산까지, 성산에서 모슬포까지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났고요. 그러면서 지역 이슈도 참 많다는 것을 느꼈고 네. 지역 경제도 좀 많이 안 좋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제 어깨가 참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면 제 특기가 사실은 행정입니다. 예. 89년대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예. 교육 분야이긴 합니다만 행정공무원으로 34년을 했기 때문에 예. 저 특기가 행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은 별 문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제가 교육 분야에 오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네.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산이라든가 축산, 예. 보건, 의료 이런 부분들은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분이 서귀포 시장을 오더라도 그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많이 가서 보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듣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큰 문제는 없다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기가 이제 2년입니다. 예. 2년 하면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서귀포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계획이신지 큰 그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 문화를 중시하는 어떤 시정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서귀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서귀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게 저는 교육 전략, 교육 중시 전략이고 문화 중시 전략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육 중시 전략을 내세우는 거는 서귀포가 지금 인구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청년층 유출이 좀 많고 그래서 청년층을 좀 끌어들이고 유출을 방지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인구 구조를 좀 젊게 갖고 가기 위해서 교육 중시 전략을 내세운 거고요. 문화 중시 전략을 내세운 거는 기본적으로 서귀포가 관광객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 어떤 문화적 매력, 어떤 관광의 어떤 매력, 그다음에 스포츠 메카로서의 어떤 매력을 좀 더 끌어올리면서 관광객을 좀 끌어들여갖고 지역 경제를 좀 살려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제안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중에 이것만큼은 꼭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뭐 분야나 현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지역 경제가 제일 지역 현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정한 크루즈 관광객을 서귀포에서 전부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크루즈 기항 횟수가 152회에 달합니다. 11만 톤 이상이 되는데요.
그 한 척당 관광객이 3,000명에서 4,000명이 옵니다. 예. 150 이게 기항하게 되면은 전체 관광객 수가 50만 명이 달립니다. 이 50만 명을 온전하게 서귀포에서 좀 수용을 할 필요 있지 않느냐. 근데 아직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오면은 그렇게 뭐 볼거리, 즐길거리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좀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온전하게 보고 즐기고 뭐 하면서 지갑을 좀 열 수 그렇죠. 있도록 예. 하는 어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그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서귀포의 어떤 볼거리, 예.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좀 풍성하게 해서 그분들이 좀 지갑을 열게끔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현안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운니 기자 뭐 질문 주시죠. 네, 앞서 뭐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이 시장님께서는 평생 교육행정에 몸 담아 오셨고 네. 또 후보자 지명이 될 때에는 종합행정에 적합하느냐 이런 지적들이나 의문들이 네, 좀 있었거든요. 네. 서귀포 시장에 응모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후보로 지명된 배경이나 아니면 오영훈 지사와 좀 공감대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이라면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번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사님이 그 첫 번째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셔갖고 예. 처음에 그 국회 교육위로 오셨습니다. 예, 제가 예, 예. 교육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안에 어떤 그 교육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좀 공감이 됐다라면 좀 공감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 없어서 제가 그 국장으로 승진해서 갔는데 굉장히 그 성과를 좀 많이 냈습니다. 대충 하지 않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서 사실은 교육부에 있는 그 대학 사무국장으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홍주 군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성과를 내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좋게 보시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부교육감으로 와서 2년 3개월을 했는데 소통 행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좋게 보시지 않았나. 예. 또 마지막으로 주위 분들도 이 부교육감 오면서 굉장히 좀 못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그만두게 되면은 그래도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또 지사님한테 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좀 응모하신 배경 본인께서 서귀포시장으로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돼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부에서는 이번 행정시장 취임이 그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서귀포시장 직선제 출마하기 위해서 발판 마련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개편이 된다면 출마하실 의향도 있으신 겁니까? 사실은 우선은 저희 능력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민선 서귀포시장으로 갖기 위한 어떤 발판이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순수하게 그 행정공무원만 34년 반을 했고 예. 지금 35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발판까지 생각하면서 2년 앞을 3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살아오질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행정시장으로서의 어떤 서귀포 시장도 제 능력에는 좀 과분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많지 않지만은 서귀포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없는 겁니까? 뭐 아직은 뭐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있다. 예. 예. 현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오승문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서귀포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뭐 그에 따른 또 해법도 있다면 함께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귀포의 지역 경제가 많이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서귀포의 GRDP의 65%가 서비스업입니다. 예. 관광이죠, 사실은.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서도 강정 크루즈항 관광객 50만 명을 어떻게 하면 좀 온전하게 수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서귀포의 어떤 문화적 매력, 관광의 매력을 좀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저는 서귀포 하면 생각나는 데가 새섬, 세영교, 세영교, 천지연 예. 쪽인데 이게 한 600-700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좀 더 매력 있게 그러니까 보고 즐기고 먹을거리가 좀 풍성한 이런 쪽으로 예.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명동거리라는 데 있습니다. 예. 명동거리하고 이준석거리 이 십자형 이 거리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좀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리로 좀 일단은 제일 먼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면은 우리 서귀포 지역 경제가 그래도 좀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예, 예. 가장 좀, 급하다라고 봐집니다. 예. 최근에 읍면동 순회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이야기들이 나왔고 네. 실제 다녀보니까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까? 예. 아, 예. 그 환영 플랜카드도 좀 걸어주시고요. 예. 축하 꽃다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좀 부족한 어떤 건물, 좀 신중축, 리모델링 뭐 예, 이런 예.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좀 빨리 좀 도로 완공해 달라는 예.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쪽 대정 그 안덕 쪽에는 그 폭우 때문에 좀 범람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침수 피해. 그래서 예. 배수로 정비를 좀 빨리 해달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농업용수도 굉장히 그 서귀포 전 지역에 걸쳐서 일체 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농업용수 좀 원활하게 좀 공급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가로수 부분도 정비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후방나무, 먼나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전에 좀 문제된다라고 해서요. 좀 개선해달라는 얘기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서귀포 양끝 쪽, 성산포, 대정 이쪽은 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시책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들도 많이 해주셔서 아무래도 새로 시장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이 많은 요구사항 어떻게 다 처리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죠. 뭐 그러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예. 예. 최근에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오승문 시장 개인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부분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서귀포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 그리고 선이다. 예. 선의 어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찬성하는 분위기고요. 다만 예. 지금 산남북이 그 지역 불균형이 좀 심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재정 특례 예. 이런 게 적용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서귀포에 대한 어떤 그 재정 지원, 재정 특례 뭐 영어로는 뭐 어포머티브 액션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 재정 특례에 대해서 네, 예. 아니 나머지 뭐 재정뿐만 아니라 나머지 좀 사무 배분 같은 것도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뭐 좀 네.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사무배분들도 많이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원만하게 좀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 돈을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일단은 바람입니다. 재정 특례를 예, 예, 가장 예. 중요시하게 그러니까 하겠다. 지금은 그게 그 새 지자체가 좀 골고루 균형 발전하고 선의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토대가 아닌가 기본 생각합니다. 토대. 예. 예. 네.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뭐 제주시는 두 개로 나뉘어지지만 네. 서귀포시는 사실 현행 그대로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서귀포 시민들은 좀 체감도나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고 또 시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뭐 호응도가 낮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 오히려 서귀포 시민들은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불안감이 덜하다. 덜하다. 예, 불안감이 덜하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가보지 못한 길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 해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둘로 나뉘는데 서귀포는 옛날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은 좀 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가 조금은 업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정도 그렇고 저희 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붐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민단체 주도로 이렇게 캠페인들이 이루어진다라면은 굉장히 붐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얘기 있었지만 좀 권역이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고 네. 서귀포시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네, 서귀포시 그대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예, 권역을 그 부분에서는 그대로. 뭐 적극 찬성하는 그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읍면동 방문하면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읽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시장 임기 시작하신 지 한 달 좀 넘어서 40일 이 네, 정도 예,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행정시장 하시면서 한계나 뭐 문제점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행정시장으로서 네, 아직으로는 행정시장으로서의 직분만 수행하는데도 정말 벅차고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느낄 정도로 뭐 여의도 사실은 없었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바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규정이라든가 지침들이 있음으로써 서귀포만의 어떤 탄력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예. 못하는 경우에 그렇죠. 또 한계를 좀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읍면동 순회 방문 시에 보면은 그 건의하는 내용들 그 상당 부분이 그 도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좀 행정시장으로서 약간의 어떤 뭐 한계라고 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예산 편성해야 될 시기인데 고민이 네. 좀 많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좀 가벼운 질문 한번 하고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평소 좀 취미 활동 내지는 여가 시간 활용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만. 저는 취미로서 배드민턴을 좀 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구력이 한 15년 정도 아우, 굉장히 되고요. 오래되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배드민턴을 굉장히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은 일단 돈이 안 듭니다. 별로 돈이 안 들고요. 예. 시간도 별로 많이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량도 적당하고 그래서 주변에 배드민턴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주도 부교과국으로 와서 또 배드민턴 좀 쳤습니다. 예. 다행히 와서 그 우연히 그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배드민턴을 좀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파트너로 해서 대회에 나갔는데 그 A조로 나가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해서 하셨습니다. 예.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하여튼 그 부교과 말년부터 지금까지 워낙 바빠서 거의 배드민턴을 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예. 앞으로는 시간을 내더라도 좀 치려고 합니다. 이 시장이라는 직분이 워낙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력 관리를 안 하면은 2년을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체력 관리를 좀 차원에서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현안입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입니다. 뭐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 공항 기본 계획이 뭐 곧 고시될 것도 같습니다. 네, 예. 2015년 11월 성산으로의 입지 선정 이후 9년째 논란과 갈등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공항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오순문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뭐 굳이 좀 무리하다면 뭐 찬성이든 반대든 뭐 구체적인 입장도 좋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기본 계획이 바로 고시될 시점에서 시장으로서 이게
찬성 반대를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오히려 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별 안 하는 좋습니다.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본 계획이 고시되게 되면은 그 후에 법적 행정적으로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뭐 실시 설계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이 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할 겁니다. 하여튼 뭐 시장으로서 이 이공항 사업에 대한 갈등 해결 정말 참 큰 책무가 아닐 수가 없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좀 그렇습니다. 해법 좀 갖고 있을까요? 사실은 해법은 없죠. 해법은 사실 어렵죠. 없는데요. 9년 동안 못한 거. 예, 다만 서귀포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귀포 시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은 일단 실시 설계가 이루어질 텐데요. 실시 설계 이루어질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능하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 설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그동안 그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되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찬성과 반대 측 간의 갈등의 문제인데요. 예, 올바른 어떤 정보 공유를 통해서 서로 간에 좀 신뢰도 쌓아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분들하고 많이 만나야 됩니다. 제가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감 없이 제재 도정과 국토부에 좀 전달하는 게 저희 어떤 그 역할이라고 보고 해법이라면 또 해법이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환경 영향 평가 뭐 요런이 하는 이 과정에 너무 특별자치도 주도가 아니라 이제 서귀포시가 지역 주민들의 좀 의견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서귀포시도 좀 주도적으로 같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좀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대한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현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민관협력의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한 차례 계약이 진행되긴 했지만 또 이게 포기를 하시면서 6번이나 결국엔 6번이나 공모에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운영 조건도 완화되고 지원 조례도 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성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봐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 공모 때 좀 될 줄 알았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무산되는데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분이 그 좀 하시겠다는 의향을 표명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화도 했는데요. 서울의 모 유명 그 사립대학 의대 교수님이신데 조만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조금 기대는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간 공모가 이루어집니까?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정리되면은 그분하고 좀 얘기가 되면은 공모가 바로 이루어질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좀 오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빨리 좀 성과를 내야 특히 지역 주민들의 기다림이 커서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관련해가지고 서귀포시는 좀 여전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상당수 서귀포 시민이 치료차 이렇게 제주시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제주도 서귀포의 의료 인프라가 사실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 도에서 900억 원을 서귀포 의료원에 투자해서 병상 증설 공사를 좀 연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끝나면은 인근에 부설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그 읍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협력 의원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정상화 운영될 걸로 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금년 4월에 그 소아과 전문의의 그 도움을 받아서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해서요. 그 야간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가파 마라 지역 같은 경우에 만성 질환자인 경우는 자주 그 진료를 받아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 원격으로
원격으로 협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도서 지역에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예. 유관기관과 좀 협조를 구해서 응급 체계, 그 후송, 긴급 후송 체계도 만들어졌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5차례에서 한 7차례 정도 그 운영되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께서는 슬로건으로 뭐 앞서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네.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앞선 단어가 이제 교육입니다. 이 네. 교육 분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구상 어떤 게 있을까요? 서귀포가 지금 굉장히 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구조를 좀 젊게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대비 예. 그리고 청년층을 가능하면 끌어들이자는 어떤 예. 전략에서 이게 교육 중시 전략을 내세운 건데요. 청년층이 서귀포에 많이 오려고 하면은 예. 중요한 부분이 양육입니다. 양육, 양육, 예. 예, 어린이 양육 예. 부분인데요. 그걸 조금 나눠서 보면은 돌봄과 교육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애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는 돌봄에다가 좀 신경을 써서 제가 좀 지원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주중 돌봄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저녁 돌봄, 예. 그다음에 주말 돌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단계에서는 서귀포에 있는 중학생이라면은 정말로 큰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하려고 그렇습니다. 뭐 유명인사 특강을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저 국제학교의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입시 컨설팅이라든가 모의 면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조금 많이 하려고 좀 그렇습니다. 이 교육청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 굉장히 예, 중요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제가 취임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는 교육청하고 서귀포시, 도교육청하고 예. 서귀포시, 예. 지역교육청하고 서귀포시 간에 어떤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육 분야. 예.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문제 뭐 앞서 뭐 인구 유출도 얘기해 주셨지만 고령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서귀포 지역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구상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서귀포시의 그 인구 고령화는 정말 심각합니다. 65세 이상이 네. 23%고요. 예. 그다음에 1차 산업의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인구 구조를 젊게 가져가지 않고서는 서귀포의 어떤 1차 산업, 서귀포의 미래는 정말로 예.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네. 그 청년층을 좀 많이 끌어들이는 어떤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청년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교육하고 일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커버를 좀 하고요. 일자리 부분은 사실 2년짜리 행정시장이 커버하기는 좀 벅찹니다. 2년짜리 행정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라면은 조금 단기 일자리 예. 별로 질적인 측면에서 질적이 좀 낮은 예, 이런 예. 일자리 창출에 좀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나중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쪽에서 담대하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라든가 UAM, 예. 그린 수소 예.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라면은 그 전후방 연관 효과들이 서귀포에도 스며들면서 어떤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에 적극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질문 하나 주시죠. 네, 서귀포 지역에는 뭐 JDC의 대형 사업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라든가 뭐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 네. 뭐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재개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JDC와 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JDC하고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어떤 그 대형 사업들이 의외로 JDC에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협력도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제 취임식 때 일부러 양인철 이사장님 오시도록 이렇게 모셨습니까? 모셨고요. 예, 예. 얼마 전에도 뵀습니다. 얼마 전에도 처장님들하고 같이 이사장님 뵀는데 JDC에서는 헬스케어 타운, 예. 예래 그 휴양령 주거단지 부분에 대한 어떤 정상화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의지를 갖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저는 봤고요.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이 JDC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조금 더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창구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례적인 협의체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 관련해서도 질문 네.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주민 증가하면서 조만간 서귀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행정구역 재편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지난해 도정 질문에서 또 오지사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네, 듯한 네. 발언도 좀 내놨는데요. 하지만 자칫 이게 이주민들만의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우려도 네. 있고 또 제주 도민들이랑은 동떨어진 도시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좀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대정읍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중에서 동동에 이어서 두 번째 인구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정읍 전체가 22,000명이고 영어교육 도시가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4,700명 정도. 700, 예. 예, 그리고 어떤 그 영업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는 생활 인구 개념에서는 12,00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대정읍을 포함해서 여러 그 인근 마을에서는 영어교육 도시를 포함해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 왔습니다. 사실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학생들 간의 어떤 교류를 많이 하면서 교육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인데 교육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통분리를 좀 추진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통분리를 통해서 영교육 도시가 행정적으로 좀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통분리 쪽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하원 테크노파크 옛날 탐나대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우주산업의 클러스터로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로부터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기대 효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생 8기 오영훈 도정에서 담대하게 추진하는 정책들 중에서 제일 서귀포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요 하나우주센터하고 하원 테크노 캠퍼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가장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래서 이게 잘 된다라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높은 수준의 어떤 일자들이 창출되면서요. 그게 서귀포에 효과들이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그 많은 기업들이 상장 기업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요 기업들이 가능하면 많이 입주를 해서 좀 성공적으로 좀 잘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산업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서귀포 지역은 이제 1차 산업의 비중이 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의 1차 산업 어떻게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가의 좀 어려움도 더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의 1차 산업 방향, 정책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 1차 산업은 정말 생명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요. 서귀포 전체 GRDP의 22%를 차지합니다. 예. 전체 GRDP가
5조 5천억인데요. 22% 차지할 정도는 굉장히 생명산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감귤 조수입이 1조 3천억이 예. 좀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 산업에 버금가는 그런 그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데요. 그동안 농민들이 땀을 흘려 얻은 그런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1차 산업이 80%가 감귤입니다. 예. 감귤인데 이 감귤 산업도 이게 성장하려면은 고당도, 예. 고품질의 어떤 품종으로 개량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노지 감귤의 어떤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 노지 감귤도 뭐 타이백이라든가 하우스 재배 이런 쪽으로 조금씩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밭작물입니다. 기후 위기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밭작물인데 기온 상승이나 강수량에 관계없이 좀 기후 변화에 강한 어떤 품종으로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농작물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농작물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시설 하우스의 어떤 전환,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이런 부분도 도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좀 광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좀 다양화, 다변화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축산 분야는 축산 분유 처리 시설 이걸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야 합니다.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층들이 1차 산업에 굉장히 진입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청년층들도 1차 산업에 종사하면은 고소득을 얻고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드를 갖고 종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여건이 좀 만들어진다라면은 청년층들이 많이 좀 오지 않겠냐. 그래서 청년층이 1차 산업, 6차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영농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6차 산업에 6차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창업 교육 이런 부분들도 좀 비중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금방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사실 조금 먼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원진 기자께서 우리 오순문 시장께 당부 내지는 앞으로 시정을 이렇게 좀 운영해 주십사라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귀포시는 좀 정이 많고 좀 지역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좀 큰 지역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면 인프라나 정책들은 항상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쉬운 면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취임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교육이랑 문화뿐 아니라 좀 다양한 방면에서도 많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토론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우주센터라든가 동동 헬스케어 타운, 강정 크루즈, 서귀포 제주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서귀포 입장에서 보면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요인이 아니고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서귀포의 어떤 발전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2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순문 서귀포 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임기 2년 동안 좋은 성과 거두고 이를 통해 서귀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